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온입니다. 오늘 2023년 1월 10일 오늘도 라이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온체인 분석들을 잔뜩 가지고 왔고요. 그걸 가지고 또 내용들을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방송했던 그 1월 5일이었죠. 그때 대비로 보면은 지금 가격이 16.8K 정도에 있었다가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17.3을 찍고 17.2까지 이렇게 온 상태인데 근데 이거를 좀 크게 보시면 이렇게 돼가지고 요 자리를 못 넘은 게 이때 쭉 시도하고 이렇게까지 쳤다가도 못 넘었고요. 이번에 또 시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못 넘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각오를 해야 될 거예요. 시도를 하는데 분명히 FTX 사태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요 고개를 못 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도 지금 못 넘고 1차로 한번 떨어졌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많은 분석가들이 이거 또 하락이 올지도 몰라라는 지금 부정적인 신호를 내는 게 좀 주도적이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상황은.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 분명히 며칠 전까진 그런 내용 없었잖아요. 없었죠. 바닥일 수도 있다, 상승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이 많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일단 오늘자로 봤을 때 이렇게 한번 맞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시원하게 또 넘어준다든가 이런 액션이 나왔으면 또 얘기가 달랐을 텐데 항상 우리가 봤을 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다는 점은 이게 반등장, 회복장이라고 하는 그런 장이 오려면 아직은 우리가 인내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고 오히려 그 장을 기다리다가 또 한 번의 불하락장을 먼저 보고 그 반등장을 봐야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걸 물리 상태에서 존버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시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관점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나는 어느 지점을 계속 못 넘고 비실비실 하면은 뭐 현금화를 해두겠어. 이런 식들의 지금 좀 고민들을 해야 되는 지점이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상승을 하고 있을 때도 조금 이제 올라줬으니까 여기서 빨리 이익을 실현하든가 아니면 손실을 좀 최소화해서 끊든가 그걸 해야 되겠구나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은 어떻게 하면 이 물린 걸 빨리 회복할 수 있을까 그거보다 좀 우선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석들의 내용을 보시면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좀 납득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분석들이 보면 분석가들이 전반적으로 쓰는 내용이 다 좀 방향이 비관적이에요. 별로 안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이럴 때는 제가 전에 전반적으로 분석가들이 이럴 때 그 신호를 한번 무시했다가 굉장히 큰 코 다친 적이 있는데 그게 루나 사태나 FTX 사태 그럴 때 좀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되게 귀담아 듣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크립토컨트 분석가들의 의견이 이런 분석가들도 모이면 반대매매 가치가 있을 거야 하면서 무조건 희망회로를 돌릴 때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시경제적으로도 상황이 안 좋을 가능성들이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레이티스트 트레이더님의 1월 7일자 분석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스틸 룸이 있대요. 비트코인 투 플럼맷 그 급락을 할 수 있는 룸이 있대요. 왜 그렇게 봤느냐 하면은 이분의 분석은 여기 되게 긴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실현 가격 위에서 이게 지금 보라색이 실현 가격이거든요. 실현 가격이 뭐라고 했었죠, 제가? 이거 실현 가격이 뭐다라고 한마디로 수십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온체인계의 평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현 가격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실현 가격 위에서 놓을 때가 상승장이고요. 실현 가격 밑에서 놓으면 하락장이라는 거예요. 이분 이야기는. 그래서 실현 가격 위로 올라오기 전에는 상승장이다, 반등장 왔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고 그 말은 즉슨 여기 밑에서 놓을 때는 이게 얼마든지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요때 요렇게 짧았다는 걸 가지고 너무 희망으로 돌리기에는 지금 온 것만 봐도 이미 이걸 넘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써 있어요. 전형적으로 가격이 실현 가격 위에 있어요. 그러면은 불장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last capitulation phase of bear market, the price drops below the realized price. 그러니까 기존의 항복장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실현 가격 아래로 떨어졌었고요. 그래서 요 기간에는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참여자들이. 그리고 공포랑 불확실성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때 디스트리뷰트 그래서 자신의 자산을
그 additional 로스를 막기 위해서 손절을 하고요. 그리고 control their exposure to further market fluctuation. 그래서 그 자산의 비중을 관리하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사이클을 고려했을 때 이 beginning of the bull market is anticipated by the market price surpassing the realized price. 보시면은 요 realized price 넘어갈 때에야 이제 진정한 상승장이 온다. 그래서 지금 아직 그러한 사인이 안 나왔고요. 그래서 failed to break above the realized price. 지금 실현 가격 위로 넘어가려고 요때도 시도했다가 FTX 사태로 무너졌었죠. 그래갖고 지금 그래서 recently rejected to the downside with substantial bearish momentum. 그래서 지금 그 잠재적인 베어리시한 그런 모멘텀과 함께 예, 그 다운사이드로 이제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아직 비트코인이 지금 추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베어마켓이 가격이 19.7K에 있는 지금의 그 실현 가격 저항선을 못 넘는 한 우리는 회복장을 점치기에는 이르다. 그래서 지금 조심해라. 실현 가격 미치다. 라는 거죠. 우리가 반등장을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지금 요즘에 좀 예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거 보고 그 이야기 하기에는 아직 하락장 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ASOPR. 요 지금 최근에 이 SOPR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 내용들 분석이 지금 몇 개가 있거든요. 요거 한번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ASOPR 같은 경우에는 예, 공포 탐욕에 대해서 인디케이터래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글로벌 비트코인 프라이스 액션 트렌드를 볼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이분 말로는 ASOPR. ASOPR은 SOPR 보정값. 그래서 SOPR이 뭔지 아시죠? 네, SOPR. 실현 수익 손실 비중, 비율. 그래서 그 거래되는 UTX 오드를 봤을 때 UTX가 마지막에 없어지는 지점, 그 거래 시점 가격이랑 생기는 지점이랑 그래서 마지막 거래 시점은 생기는 지점, 현재 거래 시점 없어지는 지점, 거기에 가격을 합산해서 나눈 값이다. 그래서 UTXO가 생성되는 지점의 가격을 그 평단으로 보고, 그러니까 그 들어간 매수가로 보고, 없어지는 시점의 가격을 매도가로 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비율을 이렇게 딱 체크했을 때 실현 수익 손실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SOPR이 1이 넘으면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입절 중이다. 1이 안 되면 평균적으로 손절 중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보정값이라는 건 1시간 이내 여러 번 거래된 경우를 제외하면은 이 값이 어떻게 되냐면 노이즈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노이즈만 보정하는 값이 ASOPR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ASOPR을 봤을 때 지금 1위면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입절을 하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불마켓의 상징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지금 불에는 녹색, 베어에는 빨간색을 표시를 해가지고 불 배열을 일단 표시를 해봤어요. 이 SOPR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ASOPR 기준으로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승장과 하락장의 그 자리들이 지금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21년도 지금 나눠서 보면은 붓다빔 지점 거기서부터는 딱 배어장으로 해놨고 그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 ETF 승인되면서 막 그 올라가던 그 시점까지 다시 불장으로 했다가 11월부터 돌아서서 배어장으로 가는 그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타냈는데 ASOPR이 그래서 1이 넘을 때 이때는 downside correction is continued to bounce up from level 1. 그래서 보시면은 상승장 중에는 이 9월 요때 2021년 9월 같이 이렇게 조정이 꺾여도 ASOPR이 금방 다시 탄성이 좋게 올라옵니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이건 하락장의 ASOPR이 아니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계속 늘어지고 ASOPR이 위로 잘 못 올라오는 그런 탄성이 낮은 모습을 보여줄 때는 이제 하락장이 제대로 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불리시 트렌드, 베어리시 트렌드를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ASOPR 그 손절이 가장 깊게 나왔던 시점은 루나 사태 때가 아니라 FTX 사태 때였습니다. ASOPR 값이 엄청나게 낮은 걸 볼 수가 있죠.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손절이 이루어진 걸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이 그 자리에서 좀 바닥을 형성하고 잘 안 깨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ASOPR이 지금 요 2번처럼 1이 안 될 때 그럴 때는
네, 업사이드, 그리고 그때마다 업사이드 코렉션이 있을 때, 예, 다시 이제, it continues for level 1, which is now acting as resistance, BTC, is in a sustained bearish trend. 그래가지고, 예, 요게 1에서 또 저항 맞고 떨어지고, 그럴 때는 그냥 계속 하락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1 위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계속 요 1선이 무슨 저항선인 것처럼 맞고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아직 베어리시 트렌드가 계속되고 있는 거니까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하락장 장세 중이니까 예, 지금의 이거를 불반등이 나올 거라는 기대를 안 갖는 게 이걸로 봤을 때는 좀 더 현명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의 Supply Profit Percent Divergence가 지금 예전에 2018년 여기 보시면 2019년 이럴 때 차트거든요.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과거의 지표와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예, 그러한 이건 분석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플라이 프로핏이라는 걸 봤는데 이게 뭐냐면 예, 여기 써놨죠. UTXO 가치의 총합 중에 UTXO 가치 총합이 이익인 비율. 그래서 UTXO들이 어느 시점에 생성이 되잖아요. 그 생성됐을 때다가 거기다가 개수를 곱하면은 그게 가치 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익인 비율, 그 가치들이 생성됐을 때 가격이란 게 있잖아요. 그거 기준으로 따졌을 때 현재가와 비교하면 이익인 것들의 비율이 있잖아요. 그걸 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선 지금 계속 가치의 감소 추세가 있긴 합니다. 지금은 여기 제가 2020년부터 봤을 때는 증가 추세는 매도 압력이 증가한다는 걸 말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걸로 봤을 때 여기에서는 조금 더 미시적인 분석을 이분은 했는데요. 뭐냐면은 이게 가격이 지금 여기 주황 색깔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서플라인 프로핏이거든요. 서플라인 프로핏은 올라가는데 가격은 내려갈 때 이럴 때가 베어리시 다이버전스다. 그래서 요런 가끔가다 보통은 이 서플라인 프로핏이랑 프라이스는 비슷하게 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익인 비율은 가격이 오를 때 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겠죠. 근데 가격이 그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인 비율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이버전스가 나왔을 때는 그 뒤에 하락이 잘 나왔었다는 겁니다. 이때도 가격은 가격은 여기 내려가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렇지만 이익 UTXO 비율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는 다이버전스로 또 하락이 나왔었고요. 여기 보시면 예, 요게 프라이스죠. 예. 여기 주황색이 다이버전스 하락이 또 나왔었고요. 그리고 요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시면은 예, 서플라인 프로핏이 올라가고 가격이 이렇게 내려갈 때 그 뒤에 이렇게 올라갔던 적도 있었다. 그래서 요때는 사실 그 하락장이 끝나는 시점이었고 예, 요 뒤로 이제 회복장이 왔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예, 그런 회복장이 올 때도 이러한 비슷한 다이버전스가 나오긴 나왔었다. 정도를 보시고 요 뒤를 보면은 요때는 두 개가 같이 올라가는데 요때 올해 FTX 사태 전에 베어리시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었습니다. 서플라인 프로핏은 올라가고 가격은 내려가다가 FTX 사태를 맞고 떨어졌었고요. 이번에 또다시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베어리시한 좀 위험한 시기라는 거예요. 이분의 설명은 지금 이걸 설명을 하자면 그러한 내용이게 되겠습니다. 네, 좀 영어로 읽는 게 더 빡셀 것 같아서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매크로 아웃룩을 봤을 때 이분 마지막 거에 제롬 파월이 예, 확실히 그 매파적인 FED 뷰를 예, 그 올리고 있고 그러니까 연준의 뷰를 지금 강화시키고 있고요. No mention interest rate cuts his speech. 그래서 뭐 금리에 대해서 꺾겠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없고요. 그래서 CPI가 네, 기대치 이하로 나와주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다이버전스가 실현이 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거를 볼 수밖에 없을 거다. 라는 게 예, 이분의 의견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좀 다이버전스가 있으니까 조심하라. 오늘 보시면 분석이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하락을 좀 주의하라는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두 개 더 남았네요. 네, MACD님이 7시간 전에 올린 분석이고요. 다운월드 프레셔가 늘어나고 있다. 이분도 또 예, 다운월드 프레셔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분은 쇼텀 홀더 155일이 안 된 사람들의 SOPR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를 잘 보시면 되게 심플한데요. 지금 마지막 부분에
예, 쇼트몰더의 SOPR이 1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쇼트몰더들이 지금 단기 155일 이하 홀더들이 수익을 보고 있는 지점이라는 거고요. 하락장에서는 보통 이러한 지점들이 항상 베어리시 해지는 단초로 작용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의견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또 1이 넘어갔다 라고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쇼트몰더들이 지금 수익을 만들고 있고 하지만 오버롤 트렌드는 떨어지고 있다. 이거는 웨일 인베스터, 고래 인베스터들이 지금 수익을 내기에 좋은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값이 1.007이니까 아주 높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하락장에서는 이런 쇼트몰더가 수익 보는 자리는 귀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드는 두 번째 이유는 세컨더리, 이더 도미넌스가 20%가 넘었다. 이번 하락장, 지금 2022년 위주로 한번 쭉 봐보세요. 2021년 뒷부분하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이더 도미넌스가 20% 선을 넘을 때마다 그 비트가 방향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나쁘게 말하면은 감히 네가 알트가 깝쳐? 약간 그러한 선인 거죠, 이게. 우리가 알트가 선 넘었다고 할 때 보는 게 이더 도미넌스 20%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13번을 선 넘었을 때 딱 한 번 빼고 다 떨어졌다. 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또 그렇게 이더가 선을 넘고 있습니다. 무섭죠. The excessive rise in Ethereum compared to BTC can be analyzed to have formed a bubble, and even a slight drop in BTC can shake the market significantly. 그래서 비트가 좀만 떨어져도 이럴 때는 마켓이 심하게 흔들릴 수가 있다. 왜냐면은 알트들이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알트가 그 도미넌스가 빵빵빵빵 들어가 있을 때 떨어지면은 더 빠르게 튄다는 거죠. 그러면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는 더 커질 거고 존버하는 사람은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Looking at the above two indicator, a short position, hedging strategy or selling spot is required. 그래서 현금화를 하든가 지금 해칭을 하든가 하실 때다. 특히 알트는 더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악셀 아들러 JR 님이 21시간 전에 올린 분석이고요. 이분은 저항 레벨을 해놨는데 이분도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를 가지고 UTXO 나이대로 나눠놨어요. 이분은. 그래서 각각이 저항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요 선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해둬라. 라고 해서 이분이 이거를 차트로 여기 올려두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16.8에 요 선. 지금 일주일에서 한 달 그 홀더들의 저항이 있고요. 그 지지선이죠. 지금은. 그리고 요게 한 달에서 세 달짜리 저항선인데 그게 17.7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아이씨. 요게 세 달에서 여섯 달. 요거는 왜 안 나오냐, 정체가. 너의 정체가 뭐니? 요거는 그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 요 선인 것 같거든요. 지금 전체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선, 그게 19.7. 그 다음에 요 선, 세 달에서 여섯 달짜리 저항이 21.3. 그래서 요 차트는 한번 그 저장을 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요 차트를 보시고 요러한 각각 홀더들이 쥐고 있는 그 평단들이 저항으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부시냐가 중요할 건데요. 당장 요 지금 주황색 선도 못 부시고 있고요. 비트가. 요거라도 시원하게 부시는 걸 보지 않는 이상 좀 빤스런이 좀 더 합리적이겠다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차트의 주소는 제가 미더방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이거 이야기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듣고 계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와서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녹화는 여기서 마칠게요.